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 무료였던 고속도로 통행료가 유료로 전환된 가운데 귀성길 차량도 평년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일부 구간 정체는 차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만에 다시 세 자릿수가 됐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정신과 전문병원에선 환자 28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 전체가 코호트 격리 조치됐습니다. 국방부가 공무원이 피살된 지난 22일 우리 군이 확보한 관련 첩보에는 사살이나 사기업 같은 용어가 없었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또 북한군의 사살 지시를 감청하고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보도에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유엔 총회 연설에서 화려한 변신을 바라며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보상을 위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아들의 군 휴가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추미애 장관이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을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며 사과가 없으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보좌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는 거짓말 논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바이든 미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첫 TV 토론에 나섰습니다. 양측은 정책 토론보다는 멍청이, 거짓말쟁이, 입 닥쳐 줄래 등 막말을 주고받으며 극에 달하는 친경전을 펼쳤습니다. 닷새 동안 이어지는 추석 연휴 첫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집 떠난 분도 많은데 장거리 운전에 지칠 때 한 번씩 들르는 휴게소부터 화장실 이용 방법까지 올해는 달라진 풍경이 꽤 많습니다.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용식 기자, 귀성객이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네, 지난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휴게소를 찾는 귀성객들의 발걸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휴게소 풍경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가장 먼저 화장실이나 매장을 이용하시려면 발열 체크와 출입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소처럼 이렇게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여기에 적힌 휴게소별 가상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이 확인됩니다. 실내 식사는 금지됐어도 저녁 시간이만큼 음식 드시러 오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쉽게도 안전상의 이유로 우동이나 소고기 국밥과 같은 국물 음식은 판매가 금지됐고 이처럼 소떡소떡과 같은 간식 정도만 포장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귀성객들 반응 들어보시죠. 일단 저희가 지금 애들이 배가 고파서 들어왔는데 뭐 라면이나 우동 같은 걸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좀 힘든 것 같고 핫바라든지 이제 소떡소떡 이런 걸 찾아서 먹고 있거든요. 우리 밖에서 먹는 게 시원하고 더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당국이 이동 자제를 요청하며 고향을 찾는 사람이 줄었다고 하던데 고속도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녁 7시가 넘어서부터 교통 혼잡이 많이 원활해졌는데요. 자세한 교통 상황 CCTV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와 평택 제천 간 고속도로가 만나는 안성분기점입니다. 평소 자주 막히는 곳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차량 흐름이 매우 원활합니다. 중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호법 분기점입니다. 강릉 방향으로 차량들이 제속도를 내고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나들목입니다. 목표 방향으로 차들이 시원스럽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차를 타고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30분, 광주까지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국에서 연휴 전부터 이동 자제를 공고한 만큼 예년보다 귀성 인파는 줄어든 모습인데요. 도로공사는 작년 이맘때보다 190만 명이 줄어든 46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한 당국의 조치로 명절마다 면제됐던 고속도로 통행료는 금요일까지 정상 수납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남의 광장에서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정말 평소 다른 때 명절보다 확연히 차량이 줄어든 것 같죠. 일찌감치 고향 어르신들이 이번 추석에는 오지 말라고 당부한 게 통한 걸까요? 달라진 추석 풍경, 강진우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35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경남 함양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동네 사람들이 이장댁에 모여 다 함께 차례를 지냅니다. 자녀들에게는 오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아놨지만 혹시나 차례를 걱정할까 봐 어르신들끼리만 모여 미리 차례를 올립니다. 예쁜 손주나 또 며느리나 자식이나 와가지고 혹시 잘못되고 또 불량민들한테라도 피해가 있다면은 그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뭐 좀 서운해도 할 수 없고. 영상통화로 차례를 지켜본 자식들은 미안하고 아쉬울 따름입니다. 못 찾아뵈서 죄송하고 나아지면 그래. 찾아뵐게요. 또 다른 마을에서는 부모님들이 손편지를 써서 자녀들의 귀향을 만류했습니다. 코로나 이것 때문에 오염해서
모욕을 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들, 딸한테 썼어요. 공원 묘원의 모습도 바뀌었습니다. 성묘 사전 예약제와 사이버 추모관이 도입되고 산소에는 음식 반입도 금지됐습니다. 평소 명절 기간이라면 이곳 봉안당은 추모 행렬이 이어졌지만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운영을 중단하면서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추석을 맞이하는 달라진 고향 풍경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어제 38명이었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은 3배 늘어난 113명을 기록했습니다. 지역 감염 93명, 해외 유입 20명인데요. 수도권은 어제 17명으로 확 줄었다가 서울 51명, 경기 21명 등 76명으로 4배 이상이나 급증했습니다. 사망자는 6명 늘어난 총 413명입니다. 28%까지 치솟았던 감염 경로 불명은 한 달여 만에 20% 밑으로 떨어졌지만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인 5%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서울 도봉구의 정신과 전문병원에서는 28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건물을 통째 다 격리했지만 그 안에서 또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당국은 환자나 직원뿐 아니라 최근 2주간 이 병원을 방문한 모든 방문객까지 검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한 정신과 전문 병원에서 신규 확진자가 28명 발생했습니다. 앞서 입원 환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던 곳입니다. 환자와 직원들을 검사한 결과 환자 28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재검 대상자도 11명 남아있어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쏟아진 이 병원 옆에는 총 30명의 확진자가 나온 노인요양시설이 위치했습니다. 두 건물 간 사이가 40m에 불과해 감염 전파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들 두 개 기관 간의 어떤 관련성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파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은 해당 병원을 동일 집단 격리 조치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퇴원 환자와 면회객까지 검사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산에서 술 판매가 금지된 지 2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산 정상에 가면 이른바 정상주라는 걸 팔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술잔도 같이 쓰고 또 여기에 안주로 멸치와 고추가 제공되는데 된장, 고추장 모두 다 한 용기에 들어있어서 누구나 찍어 먹습니다. 코로나 위험이 그냥도 느껴지죠. 강세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북에 있는 모악산입니다. 주말과 연휴 때는 하루 수천 명이 찾습니다. 산 정상에 다다르자 등산객이 모여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산에서 술을 팔거나 마시는 행위가 금지됐지만 여전히 술을 팔고 있습니다. 이런 건 조금 봐주셔야죠. 불법은 불법이지만 안 그래요. 술을 파는 것도 문제지만 이미 사용한 술잔을 다른 사람이 또 사용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탁자 위에 놓인 된장과 고추장은 비말 감염이 우려되는데도 여러 사람이 안주를 찍어서 먹습니다. 코로나 당연히 조심해야죠. 근데 저도 이거 먹고 살려고 몇 푼 벌어보려고 하는 건데. 가족들과 함께 산을 찾은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산 정상에서 술을 파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 드는데 고추장, 된장 서로 찍어 먹다 보면은 비말로 코로나가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지자체에서 단속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행정 대집행을 진행하려 해도 절차가 한 달 이상 소요가 되고 또 집행 당일에는 물건을 다 숨겨놓고 나타나지를 않고 다음날 다시 영업을 재개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찾는 산에서 코로나19의 조용한 전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비대면 추석으로 가족 간에 정이 옅어지면 어쩌나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올 추석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눈으로 보고 함께 차례를 지내는 기술이 도입됐습니다. 이상주 기자가 전합니다. 추석을 맞아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가족이 부모님께 인사를 전합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은 차례상을 차리면서 아들 내외를 반갑게 마주합니다. 그래 우리 서준이 할아버지 밤. 서울과 청주,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 차례상에 절을 하고 가족의 정을 나눕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가족을 보니까 좀 생소한 감은 있지만 온라인으로나마 그 차례를 지낼 수 있으니까 참 다행이고. 그래서 내려오지 말라고 하셔서 가족들이 못 모이게 되었는데 큰 화면을 통해 가지고 차례를 모셔보니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같고 함께 참여한 것 같은 기분이. 비대면 추석을 맞은 통신사들의 IT 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현장에 가지 못해도 영상을 통해 성묘나 벌초, 차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면회가 금지된 노인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에게도 안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최대 8명까지 그룹 영상통화가 가능해 형제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형제간들이 모이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이 시스템이 돼가지고 정말 뜻있게 생각하고 아버지를 뵈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음식을 나누며 가족의 건강과 풍년을 기원하는 추석. 비대면으로 더 커진 가족의 소중함과 함께 내년에는 코로나19 걱정 없이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서해상에서 공무원이 피살됐을 그 당시 군이 확보한 북한군 첩보에는 사살과 사격 같은 용어가 없었다고 국방부가 거듭 해명했습니다. 정부가 북한 입장을 확인하느라 피살 발표가 늦어졌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는 공무원이 피살된 지난 22일 우리 군이 확보한 북한군 관련 첩보에는 사살이나 사격 같은 용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공무원을 사살하는 상황을 군이 실시간 감청하고도 대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자 이틀 연속 해명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북측이 총격을 하고 시신을 불태웠다고 파악한 건 상당한 시간에 걸쳐 조각난 첩보를 분석한 뒤였다고 말했습니다. 군이 마치 CCTV를 보듯이 실시간 현장을 보면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일부 언론이 지난 23일 새벽 청와대에서 있었던 관계장관회의에서 북측에 먼저 알아보자라는 결론이 나와 피살 발표가 늦어졌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반박했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며 당시 회의에서 북한에 먼저 알아보자는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청와대도 첩보에 사살, 사격 단어는 없다고 했는데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격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런 어떤 상부 요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갑자기 이제 사격을 해라. 그래서 그 고속 단정이 왔다는 거죠. 고속 단정이 와서 사격을 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시간 감청을 했는지는 정부 대응이 부실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 진실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민간인이 월북하는 건 중대 범죄다. 그랬다가 우리 군에 사살당할 사례도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야당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그럼 북한군이 우리 대신 총살한 걸 고마워해야 하냐 이겁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해경이 월북으로 판단한 만큼 논란의 종지부를 찍자며 월북은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막는데 박근혜 정부 때 민간인이 월북하려다 사살당한 적이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우리 군 대신 총살시켜줘서 감사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모양이라며 자국민을 보호 못해 죽게 했으면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할 텐데 그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느라 바쁘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이 그 유해 송환 요구도 안 하고 북한의 책임자 처벌 요구도 안 했거든요. 정부 여당이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서 국민으로 보호해야 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신동근 최고위원을 향해 무서운 사람이라며 대신 사살해줬으니 문제가 없다는 얘기냐며 비판했습니다. 야권의 거센 공세,
신 의원도 재반박했습니다. 야당이 애지중지하는 국보법을 위반한 월북자를 감싸면서까지 왜 의혹 부풀리기라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세월호와 터무니없이 비교하여 정쟁화하는 헛발질이라고 일침한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할 일은 남북 공동조사단을 꾸리자는 정부의 요구에 목소리를 보태는 것이라며 책임 있는 모습을 촉구했습니다. 야당이 이번 국방위 국정감사에 피격 공무원 이모 씨의 형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혀 공방은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북한은 우리 측의 공동조사 제안은 물론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해 오늘도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대신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기조연설에서 화려한 변신을 위해 존엄을 팔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보상을 위해 핵무기를 포기할 수는 없다. 이거죠. 오지혜 기자입니다. 사전 녹화되신 유엔 총회 무대에서 직접 연설에 나선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고 돌아앉아서는 우리를 겨냥한다며 한미를 작심 비판했던 지난해 연설과 달리 올해는 우회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은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어떤 이유로도 팔 수 없다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사실상 경제적 보상을 위해 핵무기를 포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경제 건설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의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화려한 변신을 바라며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 수 없다는 것이. 이어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무기의 한반도 투입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면전에서는 온갖 형태의 반공화국 적대 행위들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연설에서 북한이 직접 도발을 언급하지 않은 만큼 수위를 조절하며 상황 관리에 나섰습니다. 미 전략사령부는 SNS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사진과 함께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북한의 모든 행동을 억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아들 군 휴가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무리한 고소고발로 국론을 분열시켰다. 합당한 사과가 없으면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야권은 적반하장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보좌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면서요. 심가현 기자입니다.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결백하다는 뜻을 밝혀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보좌진을 시킨 사실이 없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추 장관은 SNS를 통해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추 장관은 이번 의혹이 정치 공세 성격이 짙은 무리한 고소고발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소모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을 검증이나 사실 확인 없이 정쟁의 도구로 삼은 무책임한 세력들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합당한 사과가 없을 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장제원 의원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추 장관의 적반하장의 기가찰 노릇이라며 각각 비판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추 장관의 정치자금 부정 의혹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야당은 추 장관이 기자간담회 등 명목의 정치자금을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과 아들을 위해 사용했다며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북한군에 의한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이 둘의 영향 때문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5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0.5%포인트 떨어진 44.2%, 부정평가는 0.4%포인트 오른 51.9%가 나왔죠. 특히 부정평가는 8월 4주차 조사 이후 5주 연속해서 계속 올랐습니다.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 그리고 50대에서 긍정평가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5주간 이어지고 있는 문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평가 상승세. 앞서 언급된 두 대형 악재만 해결되면 그럼 멈출 수 있는 걸까요?
법원이 개천절 일반 집회와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금지했지만 10대 미만, 그러니까 9대까지의 소규모 차량 집회는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펜스와 차벽을 쳐서 광화문 일대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고, 서울시는 광화문 주변 지하철역 6곳을 그냥 무정차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15 광복절 서울 종로 일대가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시가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이 일부 집회를 허용하면서 도심 일대에 2만여 명이 모인 겁니다. 무단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불법 집회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즉시 해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단체들은 오는 개천절에도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지만 법원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일반 집회뿐 아니라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집회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도 1인 시위 등 기습 집회가 열릴 조짐을 보이자 경찰이 원천 차단에 나섰습니다. 이미 광화문 광장부터 서울광장 일대 곳곳에 철제 펜스가 설치된 상태. 개천절 당일에는 경찰 버스 300대가 동원돼 주요 집회 장소를 완전 봉쇄할 계획입니다. 광장 곳곳에 집회 금지를 알리는 푯말이 설치됐고 건너편 도로에는 출입을 막기 위한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집회 장소 인근 지하철역 6곳은 아예 열차가 멈춰서지 않고 통과하게 됩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보수단체인 새한국 측이 서울 강동경찰서의 5개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10대 미만의 차량 집회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빌라 3층에서 불이 나 창문 밖으로 뛰어내린 50대 남성이 지나가던 행인이 깔아준 스티로폼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전북 전주에선 포르쉐 승용차가 천변 아래로 추락해 동승자 1명이 숨졌는데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창문에 한 남성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남성은 결국 스티로폼 더미 위로 뛰어내립니다. 대전의 한 빌라 3층에서 불이 나 집 안에 있던 50대 남성이 창문 밖으로 탈출했습니다. 상황을 우연히 목격한 행인이 스티로폼을 가져다 놓은 덕분에 다행히 남성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매트리스 같은 거 찾으려고 저게 제발 스티로폼이라 내 마음속으로 진짜 기도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서 딱 만져보니까 스티로폼인데 소방당국은 방 안에서 충전 중인 전기자전거 배터리가 폭발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천변 아래로 불길이 솟아오르고 소방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 간변로를 달리던 포르쉐 승용차가 10m 높이의 천변 산천로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자 20대 여성이 숨지고 운전자인 30대 남성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부서진 화물차에서 소방대원들이 운전자를 구조합니다. 부산 간만 톨게이트 부근에서 택배를 운송하던 화물차가 고가도로 교각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운전자가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술에 취해 잠든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찍은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 시점인 지난해에는 이 남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는데 여론은 별로 좋진 않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범행은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19살이던 A씨 등 또래 친구 4명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일행 중 1명의 자취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다 일행 중 2명이 자리를 비우자 A씨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여학생을 성폭행했습니다. 성폭행 뒤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 지인에게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 당시 A씨가 만 18살 미성년자라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의견이 쇄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간간뿐만 아니라 촬영과 유포까지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집행유예 선고는 최근 움직임과는 다소 괴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지난해 한국 추상미술의 대부 김환기 화백과 천경자 화백의 그림 8점이 사라졌습니다. 그림의 주인이 투병하는 사이 제자와 수행비서 또 가사 도우미까지 합세해 총 100억 원대 대작들을 다 훔친 겁니다. 모두에게 희정이 선고됐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88 million. Thank you very much, Francis. 지난해 11월 홍콩에서 진행된 미술품 경매에서 132억 원에 팔린 고 김환기 화백의 그림 우주. 이로써 역대 가장 비싸게 팔린 한국 미술품 10개 중 9개가 모두 김화백 작품이 됐습니다. 김화백의 또 다른 작품인 산울림이 사라진 건 지난해 봄. 소장자였던 대학 교수의 제자 김모 씨와 비서 황모 씨 일당이 범인이었습니다. 해당 교수가 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자 제자인 김 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황 씨에게 작품을 빼돌려 처분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훔친 8점의 작품에는 거장 천경자 화백의 그림도 포함돼 감정가만 총 109억 원에 달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김화백의 산울림을 팔아 40여억 원을 챙긴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공범인 황 씨와 가사도우미 임모 씨에게도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7점의 작품은 피해자에게 되돌아갔지만 여전히 산울림의 종적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하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6.25 전쟁의 불리한 전세를 뒤집은 성공한 작전이지만 그 이면에는 알려지지 않은 상당수의 민간의 희생도 있었죠. MBN이 나흘에 걸쳐 이를 집중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천 상륙작전이 있기 닷새 전인 1950년 9월의 월미도로 가보겠습니다. 한성원 기자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개시되기 닷새 전인 1950년 9월 10일 새벽, 콜세어라고 불리던 미 해병대 15항모전단 소속 F4U가 양날개에 네이팜탄을 1개씩 장착하고 비행에 나섭니다. 목표는 인천의 월미도였습니다. 총소리만 하더니 그냥 불이라고 불. 3시간에 불 받아대더라고.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올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당시 월미도는 미군의 폭격으로 곳곳이 불에 타고 가옥은 폭격에 무너졌습니다. 폭격을 피해 살아남은 주민들은 적으로 간주돼 포로 집결소로 내몰렸습니다.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반나절 동안 3차례 폭격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지금은 사용이 금지된 네이팜탄 95발이 투하됐다고 밝혔습니다. 1950년 9월 10일 이후로부터 그 네이팜탄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 부분은 초토화 작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불리한 6.25 전쟁의 전세를 역전시켜야 했고 이를 위해 월미도 점령은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먼저 월미도를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인천 항만으로 전환을 한 단계적 작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월미도를 선정해야 했던 것이죠. 생존한 주민들은 120가구 600여 명이 거주하던 마을에서 폭격으로 100여 명이 희생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성원입니다. 멍청이, 거짓말쟁이, 입 닥쳐라. 미국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오간 말들입니다. 토론은 6개 주제로 진행됐지만 아예 시작부터 막무가내 전략을 들고 나온 트럼프와 여기 대응하는 바이든은 감정 싸움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줬을까요?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첫 번째 TV 토론에 나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바이든 미 민주당 후보.
어깨 인사조차 없이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무대에 등장합니다. 백인 우월주의 단체 비판 의사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즉답을 피한 채 좌파의 책임을 돌리면서 난타전이 벌어집니다. Somebody's got to do something about Antifa and the left because this is not a right-wing problem. This is a left-wing. This is a left-wing problem. This is radical left. Will you shut up, man? Listen, who is on your list, Joe? Who's on your list? Gentlemen, I think we've ended this. He's going to pack the court. 심지어 거짓말쟁이 표현에서부터 학창 시절 성적에 대한 조롱까지 나옵니다. The fact is that everything he's saying so far is simply a lie. I'm not here to call out his lies. Everybody knows he's a liar. But you I just want to make sure. Joe, you're the liar. I want to make sure. Graduated last in your class, not first in your class. 트럼프의 집요한 끼어들기에 진행자로 나선 폭스뉴스 크리스 월리스의 제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토론회는 연방 대법관 지명 문제와 코로나19, 경제, 인종과 폭력, 선거의 완전성 등 6개 주제를 놓고 진행됐습니다. 미 언론이 근래 들어 가장 혼란스러운 토론으로 평가한 이번 TV 토론 후 CNN과 여론조사 기관인 SSRS가 공동으로 시청자 5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바이든이 잘했다는 응답이 60%로 트럼프가 잘했다는 평가 28%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대선 후보 토론은 오는 10월 15일과 22일 두 차례 더 열리고 10월 7일에는 부통령 후보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이동자제를 당부한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추석은 청와대 관저에서 보낼 예정입니다. 여야 정치권도 대면 접촉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전국 곳곳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전정희 기자입니다. 취임 후 네 번째 추석 연휴를 맞이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고향을 방문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차례를 지낼 예정입니다. 국민에게 이동 자제를 권고한 만큼 문 대통령도 별도 일정을 잡지 않고 추석 인사도 영상 메시지로 대신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남을 뒤로 미루게 되었지만 평범하고 소중한 날들이 우리 곁에 꼭 돌아올 것입니다. 명절 때면 여야 지도부가 서울역과 용산역에 총출동해 귀성 인사하던 모습도 올해는 볼 수 없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신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석 인사를 전하고 연휴 기간 조용한 민생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명절 풍경이 달라졌다 해도 추석은 추석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추석 연휴를 가득 채웁시다. 국민의힘도 연휴 기간 대면 접촉은 최소화하면서도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대여 공세는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국 곳곳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정부 여당의 무책임을 질타하고 실체적인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휴 기간 중에도 온라인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등 추석 대국민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맞는 추석 명절. 방역 수칙대로 마스크는 썼지만 그래도 한복을 차려입고 나름 추석 분위기를 내는 나들이 객도 많았습니다. 한복 이벤트도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입장합니다.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발열 체크를 기다립니다. 회전목마도 바이킹도 한 줄씩 띄워놓고 자리에 앉습니다.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코로나19 속 추석 연휴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쿠아리움에는 추석맞이 이벤트도 한창입니다. 커다란 보름달이 떠있는 수족관에서 한복을 입은 잠수부들이 인사를 하고 즐거운 한가위를 보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포천의 한 골프장에서는 한복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한복을 입고 방문한 사람들에게는 골프장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겁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추석 연휴 귀향하지 못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신데요. 고객분들이 재미도 느끼고 그린피 부담도 덜어 비교적 안전한 야외 활동을 찾아 즐기며 추석 연휴의 추억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야외에서 활동하는 모임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팀플레이로만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활동할 수 있는 스포츠라서 오늘 또 자리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속 맞은 첫 명절 연휴. 사람들은 제각각의 방법으로 추석 연휴를 즐기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 추석에는 귀성을 포기하고 집에 머무는 분들 많죠. 연휴 기간에 볼만한 영화들을 조이루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올해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 중인 극장가. 가장 큰 대목 중 하나인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한국 영화 3편이 동시에 개봉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립니다. 영화 국제수사에서는 배우 곽도원이 처음으로 코미디에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지치고 또 피곤하신 어떤 부분도 있으실 텐데 극장 와서 봐주시면 추석 보내시는데 조금 더 즐거움을 보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성동일 주연의 영화 담보는 사채업자가 어린아이를 담보로 맡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관객들이 재밌어서 많이 웃기도 하실 것 같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고 힐링이 되는 그런 영화예요. 외계인이라는 다소 독특한 설정의 B급 감성으로 돌파구를 찾는 죽지 않는 인간들의 밤도 있습니다. 요즘 많이 한국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장르가 아닌 정말 새로운 장르, 또 새로운 시도, 새로운 스토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봄부터 가을까지 긴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한국 영화. 추석 연휴 시즌 개봉하는 영화들이 보름달 같은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을지 박스오피스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이로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 건강히 잘 보내셨습니까? 늦은 오후부터 중부지방에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며 요란한 비가 내렸는데요. 강원 영동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내일은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달이 떠오르는 시각은 오후 6시 20분이 되겠고 자정 무렵부터 중부지방에서는 달을 보기 어렵겠습니다. 모레인 금요일에는 다시 중부지방을 따라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천절인 주말 오전에는 충청과 호남에도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제주도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귀성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과 남부 내륙, 강원 산지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안개가 무척 짙겠고요. 중부지방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대구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오늘보다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오후 강원 산지를 따라서는 소나기 구름이 지날 수 있겠습니다. 연휴가 끝나면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면서 무척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